그 짧게 충전이 괜찮아요. 이제 이따 시간 이제 50%는 넘어서 이건 하나 둘 셋 넷. 현석은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봅시다. 자 A번까지는 요 녀석이 이제 사내리 상수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 약간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생기는데, 두 번째 문제는 요 용액 A하고 용액 B를 섞는데요. 섞어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X 있죠, XX. 이걸 알아내고 싶어. 그래서 저 두 용액을 딱 섞었더니 최종 pH가 얼마냐? pH가 4가 됐다는 거지. 보이죠? 자,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자, 여러분. 뭔가를 섞죠. 섞어. 섞는 문제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섞어요.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산과 염기를 섞건, 뭐 기체를 섞건, 뭐 수용액을 섞건, 뭘 하여튼 화학에서 섞는다는 말이 나오면 화학에서는 무조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건 화학 문제 풀 때 테크닉이에요. 정답! 오, 좋았어요. 바로 봐. 몰수 계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섞어버리면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이 부피가 변하면서 농도가 자연적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섞는다고 했을 때 농도를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막 부피 변화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섞는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몰수야겠죠? 몰수 기준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기 주어져 있는 HA의 초기 몰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HA가 0.5몰 농도인데 그게 몇 밀리리터 있죠? 50밀리리터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50 곱하기 0.5 하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몰 농도에다가 리터를 곱하면 뭐가 되죠? 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시는 게 훨씬 계산에 보통 편합니다. 의미는 이 밀리의 뜻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근데 굳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바꾸지 마시고 보통 저렇게 밀리의 접두사 표현으로 두면 오히려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N0라고 합시다.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분율 조성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분율 조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의미가 머리에서 떠올라요?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죠. 뭐 이런 쓸데기 없는 번역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건 번역을 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수식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구에 대한 걸 해볼 거냐면 바로 A 마이너스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가 뭐냐면 여기 있는 HA가 산해리 했을 때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HA 더하기 A 마이너스 분의 A 마이너스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각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HA가 지금 어쨌거나 산이잖아요. 산 거죠. 산. 그것에 대해서 A-는 이 녀석의 뭐죠? 염기는 염기인데 짝염기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산은 이 A-의 무슨 산이라고도 합니까? 짝산이라고도 하죠. 그럼 결국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의미는 뭐냐면 수용액 쪽에 존재하는 짝산과 짝염기에 대해서 어떤 성분, 지금은 그 짝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데없이 저걸 왜 도입하느냐? 저걸 도입하면 계산이 아주 편리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똑같죠. 그냥 똑같은 거죠.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위아래 분수인데 분모 분자 HA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짜잔, 짜잔, 짜잔. 이래도 되나요? 위아래 똑같이 곱했으니까 됐죠? 뭐 굉장히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중학생 수준의 사칙연산이에요. 중학생 수준의 사칙연산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맞나요? H 플러스인 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정의에 의해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산해리 상수겠지.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린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잘 봐요. 몰 농도의 비죠. 평형 상태에서의 몰 농도의 비죠. 그럼 얘는 동시에 뭐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바로 봐. 몰수에 비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괄호로 쓰면 몰농도인데 여기에서 n으로 바꿨으면 이게 몰수 표현으로 바뀐 건데 지금 이렇게 몰 농도의 비라고 하나 몰수의 비라고 하나 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왜죠? 왜 몰 농도의 비나 몰수의 비나 같죠? 부피가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같은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섞여 있는 혹은 둘을 섞었을 때 전체 용액에서 나타나는 짝산과 짝음기들이니까 같은 공간 속에 있으니 부피가 같아서 얘를 몰농도 비로 표현하나 몰수 비로 표현하나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HA의 몰수와 A-의 몰수를 더한 건 누구랑 똑같겠어요? 이거랑 똑같겠죠?
이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요거요. 요거 HA의 맨 처음 초기 몰수가 얼마였어요? 25mm몰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얘랑 섞건 말건 여하튼 산해리 반응을 해서 뭐 산염기 중화반응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중에 일부가 A-가 되기도 하고 일부가 HA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질량 보존을 성립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한 몰수는 이거랑 바뀌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즉 25mm몰이라고 한 N0가 바로 요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KA가 얼마예요? KA가 좀 구했잖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그 다음 pH 얼마예요? pH가 4라고 했잖아요. pH가 4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10마이너스 6승 있죠?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가리. 왜냐면 이것에 비해서 얘는 한 100배 조금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를 딱 계산해 주시면 바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맞아요? 50분의 1인가? 50분의 1,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뭐란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A-의 몰수는 N0 곱하기 50분의 1. 그런데 N0가 얼마였어요? 25mm몰이죠? 거기에 50분의 1을 곱한 거죠? 계산해 주시면 대략 어느 정도야 이거? 0.5 밀리몰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 봐. 그러면 동시에 남아있는 HA의 몰수는 원래 25mm몰 있었는데 A-가 0.5mm몰만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순간 HA는 얼마나 남아있다는 얘기야? 25 빼기 0.5 해가지고는 24.5mm몰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3 A-는 그럼 왜 생겼을까요? 저 A-는 남들없이 왜 생겼을까요? 문제 전체를 이해한다면 A-는 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누구하고 누구를 섞은 거죠? 이 2번 문제가 A하고 B를 섞은 거죠. A하고 B를 섞어서 만든 건데 여기서 BOH를 강염기인 NaOH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를 섞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떤 pH 3의 수용액이었는데 얘를 섞고 나서 pH 4가 되면서 난데없이 조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왜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A-는 바로 HA와 NaOH 사이의 중화 반응에 의한 생성물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이제 NaOH는 우리가 강염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100% 반응합니다. 강염기와 강산은 반응성이 커서 무조건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첨가한
NaOH 만큼 A-가 생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반응을 얼마나 하니까요? 100% 하니까요.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넣어준 NaOH의 몰수가 바로 0.5 밀리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랑 똑같은? 만들어진 A-의 몰수랑 똑같은 이만큼 넣었기 때문에 얘가 얘랑 100% 반응을 해서 0.5만큼 생기고 25만큼 에서 있었던 곳에서 0.5만큼 반응해서 HA는 24.5가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0.5가 바로 넣어준 NaOH의 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남고 그 덕에 얘의 일부가 이렇게 0.5만큼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 NaOH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넣어준 몰수가 0.5 밀리몰인데 그때 부피가 50ml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1. 그래서 이렇게 밀리 약분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몰과 리터를 몰농도 몰로 바꿀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x가 얼마야? 0.01이다 라는 걸 알아낸 거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으면 계산을 좀 팍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뭐 사내리 양로 쭉 풀어가지고 계속 푸는데 빨리 풀 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냅다 이렇게 쓰고 얘는 이거랑 똑같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b를 이렇게 바꾸고 얘 b를 이렇게 바꾸면 바로 이 어떤 사내리 상수에서 pH가 결정되었을 때 짝산하고 짝염기의 존재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왜 난데없는 짝염기가 만들어졌겠느냐? 넣어준 NaOH 때문이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NaOH의 몰수와 부피를 아니까 농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저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알고 있으면 이런 선형기 계산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망의 3번. 3번. 이게 좀 약간 셔터퍽인데 3. 용액 A, B를 섞은 E의 혼합 수용액에 수용액에 뭐라고 했냐면 0.5몰 HA 얘 1몰이 뭐야 이거 1몰을 새로 만들었어. 1몰 HA 수용액 V 부피 만큼 첨가를 했는데
그때 pH가 다시 3이 되었답니다. 이 부피 V를 이걸 알아내래요. 이해했죠? 즉 1번 한 다음 2번을 했어요. 2번 해가지고 X가 0.01인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용액은 50에 50을 더한 100ml 수용액이겠죠. 그 100ml 수용액인데 그때 이제 pH가 아까는 4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H의 1몰 수용액 V만큼을 첨가해서 pH를 다시 3으로 만들었대. 3으로 만들었대. 이럴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첫 번째 1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전체 수용액의 부피는 100ml의 V를 더한 게 되겠죠. 맞나요? A하고 B까지 더한 상태에서 이제 그 100ml였고 추가적으로 V가 들어왔으니까 100 더하기 V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이 평형 상태에서 몰수를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1 pH가 뭐라 그랬어요? 3이라 그랬죠. 그럼 pH가 3이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10-3승이죠. 맞죠? 그러면 그때의 H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겠어요? 얘가 이제 몰 농도라고 하면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얘를 뭐 살짝 바꿔주면 몰 농도를 이 앞으로 집어넣으면 안으로 넣으면 몰 농도에다가 리터를 곱하면 몰수가 되니까 100mm몰 더하기 V 몰 농도.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POH는 얼마예요? POH는 11이겠죠. 왜냐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농도 곱하면 물의 자체 이온화상수 10-14승이 나와야 되니까 pH가 3이면 POH는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11승 몰 농도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10-11승 곱하기 100mm몰 더하기 V몰. 그래서 몰수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건데 부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비커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농도만 10-3승이 H 플러스면 OH 마이너스 10-11승이니까 바꿔주시면 H 플러스의 몰수, OH 마이너스 몰수를 이리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이때 변치 않는 Na 플러스의 몰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Na 플러스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Na 플러스는 잘 봐요. 처음 A하고 B를 섞는 순간 Na 플러스의 몰수는 정해지죠. 왜냐면 Na 플러스의 역할은 여기서 뭐예요? 역할은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구경꾼이죠?
알칼리 금속은 산염기 반응에서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처음 A하고 B를 섞는 순간 몰수는 바뀌어요, 그대로 고정돼요? 고정되죠. 그럼 그때 Na 플러스의 몰수는 이미 여기에서 0.01몰 수용액이 50ml를 곱한 걸로 딱 고정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50ml 0.01몰이었는데 아까 2번에서 계산한 결과죠. 얘가 50ml를 곱한 거니까 계산해주면 0.5인가? 0.5mm몰이 나오겠네요.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HA 분자에 대한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 2 실험에서 HA는 25mm몰이 준비되었죠. 맞나요?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왜? 처음에 얘 A 수용액의 농도가 50ml에 0.5몰이었으니까 두 개 곱하면은 25mm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3에서 더 추가했죠. 3에서 1몰 농도의 V 부피만큼 추가되었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 전체 몰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25mm몰이 있었는데 1몰 농도의 부피만큼 곱해졌으니까 그 두 개가 더해진 게 HA 분자의 전체 몰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25mm몰 더하기 1몰 농도 곱하기 V가 뭐가 될 거냐면 HA A 마이너스 이게 되겠군요. 이해하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대문자 n으로 쓰면 계속 몰수거든요. 자, HA는 이 녀석의 짝산이고요. A-는 이 녀석의 짝염기잖아요. 그럼 뭐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둘이가 뭐냐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HA 아니면 A-로 있을 건데 보시다시피 잡아요. 이놈 두 개를 섞어서 중화 반응을 시킨 다음 이걸 준비해서 또 넣었잖아요. 그럼 중화 반응이 된 상태에서 쟤가 또 들어와서 또 산해리 반응을 하고 그 안에서는 뭐가 복잡하게 뭐가 막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더 산해리가 더 이루어지건 뭐 가수분해가 이루어지건 아니면 물의 자체 이온화가 되건 그 안에서 뭐가 됐건 간에 짬뽕이 되고 뭐가 됐건 간에 최종 상태에서는 HA하고 A-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질량적으로다가 맨 처음에 있었던 몰수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어떤 꼴로 존재하건 맨 처음에 넣어준 전체량은 같아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4 아까 언급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 어떻게 됩니까? 바로 A-의 경우 A- 분의 HA 더하기 A-. 기억나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HA의 몰수 더하기 A-의 몰수 분의 A-의 몰수, 이렇게 몰수비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얘가 계산을 하면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요 B가 바로 H 플러스 더하기 KA분의 KA가 된다고 했죠? 아까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이거잖아요. 그죠? 바로 최종 평형 상태에서 무려 3개를 섞었으니까 3개를 섞었을 때 평형 상태에서 HA의 몰수와 A-의 몰수는 이걸 다 더한 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쟤를 여기에 넣으면 바로 A-의 몰수 분의 25mmol 더하기 1몰 곱하기 V가 될 거고, 자, H 플러스 농도가 뭐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아니, 3승인가? 몇 승이라고 했어? 다시 3승이 되었고, 그 다음 산울의 상수가 얼마예요? 산울의 상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최종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를 부피 V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안에서 부피 V만큼의 저걸 첨가를 했을 때 최종 pH가 결정이 됐다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를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봅시다. 맨 처음에 H 플러스의 몰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OH 마이너스 몰수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구경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염기도 몰수를 이런 꼴로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짝염기 A-의 몰수는 얘를 이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25mmol 더하기 1몰 곱하기 V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뭘까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뭘 해볼까요? 바로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이렇게요. 최종 제목은 전하량 고정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최종 평형 상태는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양전하가 나타나건 음전하가 나타나건 걔네들의 합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H 플러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바로 최종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몰수, Na 플러스의 몰수, OH 마이너스 몰수, A 마이너스 몰수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총 양전하 크기예요. 이만큼이 뭐다?
총 음전압 크기예요. 그걸 같아지는 걸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양이온은 그 존재 하나당 양전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온의 몰수가 양전하의 크기가 될 거라고요. 음이온의 몰수가 음이온의 크기가, 음전하의 크기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얘 각각을 알아요, 몰라요? 안 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네. 그러면 쓱 보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변수는 몇 개가 있어요? 변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써보면 자, H 플러스의 몰수는 얘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 밀리몰 더하기 V 더하기 Na 플러스는 이거겠죠. 0.5 밀리몰 은 OH 마이너스는 여기에 있죠. 10의 마이너스 11승에 100 밀리몰 V 몰 더하기 마지막으로 A 마이너스의 몰수는 요거죠. 그래서 25 밀리몰 더하기 1몰 V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변수가 뭐밖에 없어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얘는 1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이 좀 지랄맞긴 하지만 충분히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약간 지루하죠? 근데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카이스트 해설지를 보면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편하거든요. 근데 이 편한 것도 오히려 계산이 좀 편한 것도 계산이 많아 보이지만 카이스트에서 제시하는 답지보다는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쭉 풀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따라서 부피 는 어떻게 될 거냐? 쭉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KA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대괄호 열고 괄호 열고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100 더하기 0.5 빼기 25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고 이거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계산이 좀 힘들어 보이지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인 건 맞아요. 알겠죠? 2차 방식 근위 공식을 푸는 것도 아니고요. 3차 방식을 푸는 것도 아니고요.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기도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552ml가 나와요. 답이 이거예요. 552가 나와요. 552. 밀리리터는 저기 밑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카이스트 기출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카이스트 기출에는 여기 해설지 있어요. 나중에 해설 보세요. 보면요. 더 기가 막히게 돼 있을 거예요. 더 기가 막히게.
500원인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근사적으로 55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근사적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근사적 계산 날려요. 작잖아요. 날려요. 작잖아요. 날려요. 그러면 딱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기 가장 오른쪽 분수식에서 네. 밑에 있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날리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굳이 다 써본 거지. 실제로 계산하라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날려줘도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해져. 그리고 또 뭐도 날리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기서 이걸 날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하고 인수가 같잖아요. 그럼 얘하고 여기 묶을 거 아니에요. 묶으면서 얘하고 얘 두 개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카이스트 기출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안 날렸을 때, 날렸을 때. 그런데 이게 배점이 1점이야. 배점 1점이야. 날리면 깎이는 거예요? 아니 날려서 하라는 거야, 사실은. 계산할 때 편하게 하라고. 그럼 안 날리면 근데 이 모든 계산을 하는데 배점이 1점이라고. 아 배점 1점 돼 있잖아. 1점. 오히려 2번이 2점이지. 이거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다 계산을 완벽하게 하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퀴즈. 자, 여기 줄게요. 퀴즈.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최종 평형 상태에선 HA와 어쨌건 A-가 공존합니다. 맞나요? A-가 어쨌건 HA하고 공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와 HA가 공존하면 그걸 무슨 용액이라 할 수 있죠? 공존하기 때문에 이걸 완충 용액이라고 가정하면 그 유명한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는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적용하면 틀립니다. 안 된다 이런 말이지. 분명 HA와 A-가 공존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완충용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적용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교수라면 이걸 물을 거예요. 계산을 다 못했어도 이걸 물을 거예요. 계산을 완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수라면 저걸 물었을 거예요. 추가 문제 같은 데서. 이게 만약에 수능형 문제라면요. 이게 수능형 문제라고 칩시다. 그럼 HA와 A-가 공존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이거 쓰면 무조건 답 맞아요. 알겠어요? 이게 수능형 문제라면. 근데 지금 이 6번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능형 문제에 나오는 타입의 문제 같지만 6번에 3번은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 타입의 문제예요. 수능은 무조건 HA, A- 나오면 100%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적용해야 무조건 답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적용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6번에 3번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교육 과정의 문제 같지만 6번에 3번은 공교육 과정 교육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결국 잘 봐. 새로 섞어야 하는 1몰 HA는 550ml 정도 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럼 생각해봐. 봐봐. 이거 원래 얼마 있었어? 이걸 원래 얼마 있었어? 여기에 이걸 섞는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어차피 얘하고 얘는 상관이 없지. 같은 물질이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50ml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농도가 0.01몰이야. 근데 얘는 이것보다 훨씬 진한 놈이 물이 100배나 진하지. 100배나 진한 게 550ml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농도가 같다면 0.001이 아니라 얘도 0.001이라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55L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100을 곱하면 이게 550ml인데 100을 곱하면은 55L가 되는 거지. 그럼 얘 50ml에 같은 농도라고 치면 55L를 넣는 거야. 봐봐. 50ml는 요만큼이고 같은 농도의 HA라고 하면 55ml 이만큼 하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NaOH가 극도로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 존재하는 A-의 양이 극소량이 되는 거죠. 짝산하고 짝염기가 비슷하게 공존해야 완충 용액인데 지금 얘가 얼마나 들어온다고요? 억수로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종류의 화학종이라 상관이 없지만 얘는 염기잖아요. 근데 산이 억수로 들어와.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완충 용액이라고 접근을 하는 순간 계산이 다 틀어지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타입의 문제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공교육 과정에 탈을 쓰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지. 그리고 배점이 작은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교육부에 제출하는 배점하고요 내부 배점 다를 거예요. 내부 배점 다를 거예요. 여기에 새끼 문제가 막 달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중간중간에 막 물을 것 같아요. 이거 완충용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핸더슨 하스버식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완결하는 것보다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3년기 문제의 묘함이 카이스트 기출이나 서울대 기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테크닉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